안녕하세요. 삶을 채우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남성을 만나고 있는 여성들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70세 이상의 남성들이 여성들과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게 되신다면 아무리 외로워도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외로움을 채우고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기대와 희망이 오히려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나이 들어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교훈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신중하게 인연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7세가 된 박소원 씨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노래 동호회에서 만난 77세 김양철 씨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원 씨와 나이 차이는 10살 정도 났지만 양철 씨는 옷도 젊게 입고 생김새나 말투에서도 나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원 씨가 양철 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계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야유회 날 동호회 회장이었던 양철 씨가 야유회가 끝나고 여러 회원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소원 씨가 우연히 마지막으로 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철 씨와 소원 씨는 처음으로 단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양철 씨는 자신이 나온 고등학교 이름을 언급하며 같은 학교 인맥들과 어떤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소원 씨는 양철 씨에게 갑자기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노래에 정말 관심이 많고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구나 하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단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함께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고 있던 소원 씨는 같이 미술관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할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꿈에 그리던 상대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나긴 했지만 소원 씨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말도 잘 통하고 좋네 하고 양철 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양철 씨와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원 씨와 양철 씨 둘 다 나이가 있었지만 그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연애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술은 잘 못 마시는 소원 씨였지만 술을 좋아하는 양철 씨의 취향에 맞춰주며 둘이서 칵테일 바도 가고 선술집에서 하이볼도 마시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장도 같이 가고 같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양철 씨를 만날 때 소원 씨는 항상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고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양철 씨와 함께하다 보니 소원 씨도 같이 신나게 놀 수 있어 행복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양철 씨의 외모는 사실 소원 씨의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원 씨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늦게라도 만났다는 생각에 기뻐진 소원 씨는 양철 씨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모든 것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소원 씨가 원하던 것은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였는데 양철 씨가 바라던 것은 자신의 병수발을 들 전용 간호사였던 것입니다.
양철 씨는 통풍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이 있었는데 술, 담배를 절대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안 살 때는 몰랐는데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철 씨의 몸은 항상 어딘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몸이 아프니까 소원 씨에게 짜증을 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원 씨가 자신을 떠받들어주고 간호해주지 않으면 다른 일로 트집을 잡아서 화를 낸다든지 평소 안 하던 반말 욕지거리를 한다든지 하는 행태도 보였습니다. 양철 씨가 간호사만 바라는 것이었으면 차라리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어깨가 뭉쳤다고 해서 반나절 내내 안마를 해주기도 하고 발 마사지를 하라고 해서 2시간 내내 발만 주무른 적도 있었습니다. 소원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양철 씨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원 씨의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수발을 든 날은 소원 씨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졌는지 하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과로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이가 있으면 병이 있을 때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철 씨의 태도였습니다. 양철 씨는 처음부터 소원 씨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수발을 들어줄 한 명의 지원자로 봤던 것입니다. 소원 씨는 성격도 얌전하고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양철 씨는 소원 씨의 그런 착한 심성을 파악하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원 씨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양철 씨는 데이트할 때 소원 씨에게 계속 깔끔하다는 칭찬을 했었습니다. 소원 씨가 특별히 깔끔한 성격은 아닌데 양철 씨가 그런 칭찬을 할 때마다 소원 씨는 내가 예쁘고 멀끔해 보인다는 칭찬을 저렇게 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깔끔이라는 말은 소원 씨가 항상 만들어내야 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소원 씨는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야 했고 몸가짐도 깔끔하게 해야 했으며 양철 씨의 옷가지들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줘야 했습니다. 소원 씨를 처음부터 자신을 돌봐줄 도구로만 봤던 양철 씨는 결혼한 다음부터는 소원 씨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소원 씨는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양철 씨는 소원 씨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소원 씨 혼자 착각을 한 것이라는 것을요. 서로 교제하기 전 양철 씨 동호회에서 소원 씨에게 호의를 베풀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영철 씨는 소원 씨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건네며 소원 씨의 호감을 사려고 했습니다. 영철 씨가 소원 씨에게 줬던 것은 사탕이었습니다. 소원 씨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사탕을 받을 일이 없다 보니 어릴 때 생각도 나고 해서 고맙게 받아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노래할 때 목이 마르지 말라고 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다. 역시 나이가 많으니 좋은 점도 있구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며 보니 그 사탕은 그냥 양철 씨가 좋아하는 단 음식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소원 씨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당뇨가 있으면서도 단 것을 끊지 못하는 양철 씨의 무절제한 생활을 상징하는 선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소원 씨는 그걸 좋다고 받아 먹었으니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후회였습니다. 양철 씨는 결혼한 다음 소원 씨에게 열심히 살 것을 강요했습니다. 소원 씨가 조금만 잠을 많이 자고 늘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자기 주변에 있는
멋진 여성들과 소원 씨를 비교하며 소원 씨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도 역시 성실하게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원 씨가 열심히 살수록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소원 씨가 양철 씨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어렸지만 양철 씨에게 소원 씨는 전혀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먼저 정신적인 부분만 살펴보자면 양철 씨는 거의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와도 같았습니다. 딸 많은 집안에서 막내로 자랐다고 하는 양철 씨는 알고 보니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과 누님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고 항상 돌봄을 받는 입장이었지 누군가를 돌봐주고 책임져 준 경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업을 했던 것들은 다 실패했었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양철 씨의 실패는 양철 씨의 가족들이 다 책임을 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철 씨의 가족은 소원 씨였습니다. 양철 씨는 평생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래왔던 것처럼 소원 씨에게도 자신의 모든 실패와 아픔을 책임져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당연한 태도로 말입니다. 양철 씨는 몸이 아픈 것조차 받아들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넘쳐오르는 짜증을 모두 소원 씨에게 떠넘겨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원 씨가 그런 짜증과 병수발을 모두 감내한다 해도 돌아오는 것은 인간적인 모멸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소원 씨가 최선을 다해 양철 씨를 케어할수록 양철 씨는 소원 씨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더 부릴 생각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정신적인 학대와 육체적인 착취를 넘어서 경제적인 착취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착취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물 공세를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생활비를 점점 줄이기 시작하는 식으로 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일을 안 시킬 것처럼 하다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악은 있는 재산마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고 나의 경제권마저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소원 씨의 경우에는 운이 나쁘게도 그 최악의 경우에 속했는데 소원 씨가 결혼한 양철 씨는 나이에 맞지 않게 자신의 경제력에 맞지 않는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양철 씨는 부를 축적한 자기 친구들과 자신을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며 성공한 친구들과 똑같이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소원 씨가 결혼 전에는 몰랐던 빚도 있었습니다. 그 빚 역시 양철 씨가 일을 벌리기만 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생긴 빚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만 하고 그 다음은 가족들에게 떠넘겨버리는 그의 습성은 70세가 넘어서도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원 씨는 정신을 차리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사도우미 일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양철 씨는 생활비를 주긴 줬었지만 결국에는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 나가야 할 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던 소원 씨는 거기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양철 씨는 소원 씨의 재산 현황을 모두 알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 소원 씨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양철 씨가 가진 것이 더 크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양철 씨와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양철 씨는 허울뿐인 경제력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소원 씨가 모아두었던 돈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어느새 야금야금 없어져 있는 상태였고 소원 씨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가사도우미 일로 힘들게 번 돈도 양철 씨의 가족들이 조금씩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양철 씨의 가족들은 양철 씨에게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데 소원 씨에게는 돈을 바란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소원 씨에게 남은 것은 집안일과 바깥일로 안 좋아진 건강 상태와 피폐해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양철 씨는 소원 씨를 가르치려고 들고 다그치기만 할 뿐 소원 씨를 감싸주고 안아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젊어 보이고 나이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의 습성이 결혼을 하고 보니 끔찍한 단점이었습니다. 양철 씨는 그냥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노년이 되어서도 혼자인 남성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혼자인 이유는 어떤 조건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성에게 받으려고만 하고 줄 모르는 태도와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서 그건 아주 큰 부담입니다.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남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 때 쓰는 아이와 같은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들은 결국 돈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70세 이상의 남성들이 왜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하려고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개중에 재혼을 원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보통은 재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결혼 생활에 대었기도 했고 누구 잘못이든 간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새로운 사람과 연애나 가벼운 관계를 원하지 재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것이 정상입니다. 70대 이상의 남성이 결혼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남성이 나와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결혼을 원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성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묶어둔 다음 더 쉽게 부리기 위해서 결혼을 원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과 혼자 사는 남성을 상상해 보면 되는데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여성이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고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남성이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데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잘 돌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철 씨는 항상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고 자신과 결혼한 소원 씨가 아프면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부부 관계라기보다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돈이라도 받으면 다행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착취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양철 씨와 결혼한 소원 씨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불안정하고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다 젊을 때 만나서 같이 늙어가는 것과 다 늙어서 만나는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젊을 때 만나서 같이 잘 살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늙은 것이라면 노년에도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성을 원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앞으로도 살고 싶은데 그런 자신을 케어해주고 받아줄 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기능을 할 대상을 물색해서 하나만 걸려라 하는 마음입니다. 그 레이더에 걸려버린 여성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사랑이나 우정, 안정적인 관계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건 나 아플 때 약 사다 줄 사람이야. 더 바라는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이 아플 때는 나 몰라라 도망칠 사람입니다. 그럼 노년의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일단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과 동년배거나 더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의지하는 순간 병수발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병수발은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인생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원 씨가 처음에 원했던 것처럼 동반자 같은, 친구 같은 남성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딱 그 정도 관계에서만 끝내야 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엮이는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면 이 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적은 돈이라도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려면 혼자 자립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도 좋고 돈을 버는 일도 좋습니다.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이 말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좋은 동반자를 늦게라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가능성보다 호시탐탐 여성들을 부리려는 남성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더 큰 현실입니다. 혹시 만나더라도 이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신다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맞춰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소원 씨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그 상황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성관계는 평생에 걸친 문제이지만 노년에 이성관계를 잘못 맺었다가는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망치고 인생을 끝내버리게 되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 중에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